안녕하세요. 감과양입니다. 오늘은 카를 필리프 에마뉴엘 바의 WQ43 함부르크 협주곡이라 불리는 6개의 챔발로를 위한 협주곡 음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작품은 채널의 이름이기도 한 감정과 다양식의 대표 작곡가의 곡이면서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작품이라 첫 번째 순서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크와 고전 사이의 전고전시대 악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감정과 다양식의 솔직한 감정 표현. C.P. 바흐의 또 다른 작품명 중 하나이기도 한 쾌활과 우울의 대화로 그 느낌을 요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비교적 최근에 녹음된 음반들 중 여러 측면에서 추천할 만한 음반들, 특히 유튜브 혹은 유튜브 뮤직에서 공식 채널을 통해 앨범 전곡을 들어볼 수 있는 음반으로 준비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 작품은 10년 전에도 현재에도 비교하여 들어볼 만한 음반이 3종이 존재합니다. 다행인 것은 세 음반 모두 유튜브에 공식 앨범이 전곡 올라와 있습니다. 각 추천 음반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두었으니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어 직접 들으실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영상 말미에는 가족 지인들의 비교 감상평의 코너가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1982년에 녹음된 아스페렌과 멜란테 암스테르담의 연주입니다. 이 음반은 다른 음반들에 비해 하프시코드 음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믹싱이 되어 있다고 느껴졌는데요. 개인적으로 듣기에 불편하다기보단 청량감 있고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감정을 상당히 솔직하게 드러내는 편으로 감상자 입장에서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스페렌의 음반 중 시간이 지나도 또 후배들의 음반들에 비해서도 빛을 잃지 않는 연주 중에 하나가 바로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 2권 연주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스페렌의 평균율 연주가 일관된 해석과 크리스티안 첼의 청명한 음향, 그리고 어린 소녀와 호수가 연상되는 순수함을 갖춘 연주라면 이 연주도 그만큼 현재까지 빛을 발하는 진심으로 즐긴다는 느낌을 주는 연주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으로는 음향이 조금 평면적이며 밸런스가 살짝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C.P. 바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미클로스 스파니와 콘체르토 아르모니코의 2011년 녹음입니다. 키보드 협주곡 전곡 녹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주된 음반인데요. 막바지인 볼륨 18과 19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정적이기보단 자연스러운 음향과 구조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스타일로 연주도 고즈넉하고 담백한 편입니다. 그만큼 질리지 않고 오래 들을 수 있는 연주라고 생각합니다. 녹음된 지 40년이 지난 아스페렌의 연주보다는 최근에 해석이 반영된 연주를 듣고 싶다면 후스랄 슈타이어의 음반과 함께 사실상 유의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을 굳이 꼽자면 스파니의 전곡 프로젝트가 볼륨에 따라 음향부터 연주까지 편차가 조금 있는 편인데요. 해당 볼륨은 평이한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레아스 슈타이어와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2010년 녹음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대악기 건반 연주자로 최고의 테크니션 중 한 명인 슈타이어의 연주로 그만큼 개인적으로도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음반인데요. 확실히 앞에 두 음반에 비해 음향도 세련되고 장식음 사용이나 빠른 템포 설정 등 연주자들의 테크닉도 뛰어나다고 느꼈습니다. 기교가 뛰어난 연주를 하면서도 감정을 절제하는 스타일이 감상자에 따라 조금 산만하고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감상자에게는 최고의 수준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개인적으로는 하프시코드 소리가 조금 작게 들려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조금 스트레스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상은 단순 참조와 재미로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의 지인들은 이 작품과 음반들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 빠르고 리듬감 있는 음악을 선호하는 편이라 고전 음악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음악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연히 접하게 된 함부르크 협주곡은 다양하고 개성 있는 표현력으로 가끔은 몰아붙이는 느낌까지 받았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밝은 느낌을 주는 경쾌한 음악이었어요. 긴장감을 고조시켰다가 김세게 했다가 뜸들이는 것 같았던 느낌도 기억납니다. 하프시코드와 오케스트라가 대화하듯 연주하는 부분이 명확했던 것 같아요. 음향이 다른 악기보다 바이올린이 너무 압도적으로 커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관악기나 베이스 현악기들이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몸이 살짝 흔들릴 정도로 박자를 맞추게 되더라고요.
친구들끼리 격식 없는 자리에서 연주하는 느낌이었어요. 복장은 자유롭게 연주하다가 수다도 떨고 중간중간 악기가 바뀌는 느낌이 명확했어요. 가장 베이직한 느낌, 심심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딱 좋았어요. 아, 하프시코드가 원래 그런 악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강약 조절이 안 되는 느낌이라 조금 기계적으로 느껴졌어요. 셋 중 가장 느리고 부드러웠어요. 악기의 가지수가 적은 듯한 느낌이라 단조롭다는 느낌도 있었지만 깔끔했고 전반적으로 여성적인 연주로 느껴졌어요. 하프시코드가 훨씬 부드럽게 들렸어요. 일렉 기타 솔로 부분처럼 몰입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연주는 강약 조절도 훌륭해서인지 기승전결이 더 와닿았어요. 웅장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한 톤 낮은 듯한 느낌을 주고 중후한 음이 많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음이 풍부해서 좋았어요. 오, 맞아요. 관악기와 다른 악기의 음도 더 잘 들려서 공간감 있고 웅장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다 같이 멈추고 하프시코드가 작게 시작하는 악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같이 숨을 멈추고 훅 내쉬면서 들었어요. 박자는 빠른데 첫 번째 앨범처럼 신나게 빠른 게 아니라 숨차게 빠른 느낌이었어요. 몸은 지쳤는데 빨리 집에 가기 위해 힘을 내는 것 같아서 이번 연주는 그리 맘에 들지 않았어요. 저는 반대로 이 음반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드디어 제가 상상하던 박자감을 여기에서 연주해 준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음반과 같은 건반악기라는 게 안 믿길 정도로 빠른 부분은 진짜 무르르듯 부드럽게 연주가 되어서 놀라고 신기했어요. 박자감이 빠른 만큼 강약 조절도 잘해줘서 곡이 명쾌통쾌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빠르고 경쾌하며 강약 조절도 잘 된 느낌이었어요. 웅장하면서도 여러 악기의 소리가 들려 화려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과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고 남성적인 연주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시피바흐의 함부르크 협주곡 음반을 소개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함부르크 협주곡 연주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음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